안녕하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좋아서 유튜브하는 삼민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심스럽게 우리 팀이 올 시즌 하위권 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보는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3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이며 영상 시청 후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입니다. 우리 팀이 왜 하위권으로 평가받는지와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평소 영상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팀을 바라보는 영상인 것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 시즌 우리 팀 하위권 평가는 당연한 일입니다. 작년 시즌 7등을 기록했는데 구체적인 보강 없이 오히려 주전 유격수 김상수 선수와 전천후 내야 백업 자원 오선진 선수를 FA를 통해 타팀으로 이적시켰죠. 저희 팀보다 하위권이었던 롯데, 두산, 하나는 굵직한 FA를 영입했으니 비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우리 팀은 수치로만 보자면 작년보다 전력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롯데, 두산, 하나랑 달리 우리 팀은 재작년 페넌트레이스 공동 1위 팀이었던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시즌 타팀이 전력이 약해져서 운이 좋았다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작년 시즌 우리 팀은 대부분 선수가 커리어 로우였던 최악의 시즌입니다. 작년 시즌 시작 전 삼성 라이온즈는 어느 전문가에게나 3위권 팀으로 예상되었던 팀입니다. 그러나 한 시즌 만에 평가가 바뀌었죠. 어차피 전문가 예상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평가로 팀의 전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얘기할 부분은 용병 전력 관련한 부분입니다. 23시즌에는 많은 새로운 외인들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총 16명의 선수가 KBO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이 용병들은 다 좋은 활약을 할까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시즌 KT에서 제2의 로하스로 기대를 받은 헨리 라모스. 1년차 계약 선수지만 100만 달러에 영입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죠. 시범 경기 사실 엄청난 활약으로 타팀의 경계 대상 1호였지만 아쉽게 시즌이 시작되니까 타격 부진을 겪었고 부상을 당하며 4월 말에 앤서니 알포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작년 시즌 롯데 외야수 엔트리 하나를 확실하게 맡을 것이라 예상했던 DJ 피터스. 공수주 3박자를 갖췄던 평가와 함께 제2의 아두치로 기대를 모았지만 타율이 2할 초반으로 매우 처참했고 결국 7월 18일 웨이버 공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팀의 가장 큰 전력 중 하나는 외인 용병입니다. 그러나 지금 스프링 캠프 시기에는 모든 팀 외인 용병이 비슷하게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외인 용병이 못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팀은 없습니다. 모든 외인 용병 투수가 10승 이상을 하고 모든 외인 타자들이 3할 또는 20홈런 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인 전력이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 팀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몽고메리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2선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영입하고 몽고메리가 팀에 끼친 영향은 로진백, 단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KBO에 처음 온 용병들이 많이 고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리그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 우리 팀 국내 1선발인 원태인 선수가 가장 저평가당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의 부진과 작대기 직구라는 평가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내용 투수라는 낙인이 찍혔고 타팀 커뮤니티를 보면 원태인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원태인보다 당연히 윗구로 판단하는 20대 투수는 안우진, 소영준, 구창모로 거의 보여지고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투수는 LG 김윤식, KT 엄상백, 롯데 박세웅, 하나 김민우, 하나 문동주, 두산 곽빈, 기아 이의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2년 10승 이상 기록한 00년생 이후 투수는 원태인 선수가 유일하고 원태인 선수보다 두 시즌 합쳐서 승리 기여도가 높은 투수는 올 시즌 괴물같은 활약을 한 안우진 선수뿐입니다. 물론 앞에 언급했던 선수들도 매우 유명한 선수가 맞고 앞으로 우리 원태인 선수와 함께 프로야구를 이끌어 나가야 할 투수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3팬으로서 원태인 선수 평가를 너무 내려치게 하는데 이제 막 식승하고 후반기에만 좋은 활약했던 투수들을 두 시즌 꾸준히 활약한 원태인 선수와 비교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 혹사로 인해 안식년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20대 초반 투수의 부상 확률을 계산한 버두치 리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우려가 가장 많았는데 잘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 직구 구위 얘기 역시 많은데 저는 직구 구위는 공의 회전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태인 선수는 직구 평균 구속이 145km가 넘으면 위력적인 피칭을 보여주는 선수고 146km가 넘으면 거의 팀을 승리로 이끈 투수입니다. 그리고 원태인 선수와 함께 올해 전력평가에서 저평가받는 선수가 백정현 선수라 생각합니다. 21시즌 너무 잘하긴 했는데 22시즌 너무 못하기도 했습니다. 백정현 선수는 선발로 전향한 이후 대부분 6승 이상은 책임져 주었고 4선발로는 충분히 괜찮은 성적입니다. 지금 마치 모든 선발 투수가 5승 정도는 기본으로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최채흥 선수가 돌아오죠. 뷰캐넌, 수아레즈, 원태인, 백정현, 최채흥 우리 선발진 5명 모두 10승 이상 또는 비슷한 활약을 최근 3년 이내에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올 시즌 우리 팀 삼성의 선발진은 리그 몇 위일까요?
다음은 구자욱 선수입니다. 구자욱 선수의 연봉을 감안하면 리그 최상위 외야수인 이정우, 박건우, 나성범, 김현수급의 활약을 해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은성, 한유섬 아니면 최근에 손아섭 선수 정도의 활약을 기대하죠. 구자욱 선수가 연봉에 걸맞는 활약을 올 시즌 보여준다면 작년 시즌 없던 선수가 오는 것입니다. 대형 FA를 영입하는 효과를 보는 것이죠. 구자욱 선수 작년 심하게 못했는데 올 시즌 진짜 잘해야 합니다. 전 구자욱 선수가 올 시즌 잘할 것이라고 나름 확신하는 편입니다. 21시즌 후반기 구자욱 선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였습니다. 토탭을 제거하면서 어떤 공에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8월 이후에는 3할 4푼 이상 타율에 11홈런을 기록하는 등 우리 팀 최고 타자였습니다. 전 오히려 그 좋았던 모습이 구자욱 선수의 22시즌 시작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도 경기 수가 워낙 적어서 그렇지 꾸준히 출장했으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욱 선수는 기복이 워낙 큰 선수라 못할 때 성적을 잘할 때 보하는 선수라서 작년 시즌 그냥 못할 때만 있었던 거 아닌지 생각도 됩니다. 올 시즌 우리 팀의 주전 센터라인은 김지찬, 김현준, 이재현 선수입니다. 이 3명의 선수에 대한 걱정 아닌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김지찬 선수는 언더사이즈와 송구 실책에 우려가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김지찬 선수는 이미 리그 최고의 20대 2루 선수 중 한 명이며 장타력은 부족하지만 역대급으로 빠른 발로 단점을 보완합니다. 송구 실책에 우려가 많은데 주 포지션이 2루로 고정된다면 마인드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찬 선수를 대주자급 자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단 1년차부터 충분히 대주자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는 거지 이 선수 커리어 내내 대주자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준 선수는 장타력이 부족하고 하이라운드 지명 선수라 작년 시즌 플루크가 아니냐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현준 선수는 작은 키가 아니고 팔다리가 긴 체형이라 로우 파워 자체는 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할 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현준 선수의 제일 큰 무기는 선구안이죠. 이미 선구안에서 유의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선구안이 없어서 부진하는 타자가 리그 한 트럭인 것을 감안하면 김현준 선수의 선구안은 정말 큰 재능입니다. 이재현 선수는 느린 다리로 수비 범위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리그 최고의 수비수였던 박진만, 손시현 선수도 걸음이 느렸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재현 선수는 어깨가 강하고 핸들링이 좋아서 안정적인 유격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라이벌로 여겨지는 김도영 선수, 작년 엄청난 활약을 했던 김주원 선수가 매우 좋은 유망주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재현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재능을 가졌죠. 지금 이 3명의 선수의 전력 평가는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망주의 성장은 팀의 전력 상승을 일으킵니다. 작년 SSG의 최지훈, LG의 문보경이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올 시즌 이 3명의 선수가 큰 성장을 한다면 저는 삼성의 전력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KBO 역사를 보면 유망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고 단점을 보완하고 야구 얘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 3명의 선수 맨날 굴비처럼 붙어다니면서 야구 얘기를 한다는데 팬들도 그렇고 팀도 엄청 기대하는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올 시즌 우리 팀 평가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죠. 주축 선수들의 연령이 너무 높아졌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발레는 차고 넘칩니다. 작년 시즌 KT로 이적하여 다시 홈런왕을 차지한 박병호, 은퇴 시즌 골든글러브를 받은 이대호, 20시즌 37세의 나이로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최영우 등 조금만 찾아보면 발레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제가 그렇다고 강민호, 오재일, 이원석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회춘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대 스포츠과학의 발달로 예전만큼 에이징 커브가 급격하게 오는 경우가 적고 오더라도 기울기가 완만하며 때로는 굴곡을 그리는 등 예전만큼 급격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이승엽, 이대호, 유한준 등의 최근 은퇴한 타자들이 못해서 은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베테랑 선수들의 부진과 노쇠화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걸까요? 아닌 선수들도 정말 많은데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만으로 41세 나이에 우리 팀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가장 크죠. 그러나 오승환 선수는 올 시즌도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30세이브는 거뜬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환 선수가 나이가 많은 것도 분명한데 또 못할 것도 없는 나이입니다. 올 시즌 우리 팀은 새로운 마무리 투수감을 찾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일단 1인분이라도 하는 투수들을 찾는 게 급하고 삼성의 새로운 마무리 투수가 되려면 확실히 필승조가 되고 오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승환 선수는 KBO 역대 최고 마무리 투수죠.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분명 쉽지는 않은 시즌입니다. 이렇게 예측한 저도 가을 야구를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우리 팀이 약하다며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연습 경기 성적이 좋지 않은데 훈련량이 많으면 체력이 떨어져 있어 성적이 당연히 안 좋고,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대부분 1군 10경기 이하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다실점의 경우도 불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한 명의 선수가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기 우리 팀은 당연히 하위권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예상은 절대 100%가 아니며 예상치 못한 전력 상승 요소도 많습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기는 모든 팀 외인 전력들이 안 좋게 평가되는 시기입니다. 원태인 선수의 성장, 구적 선수의 부활이 올 시즌 삼성의 핵심 키가 되겠죠. 센터라인 3명의 유망주 선수들은 삼성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30대 후반 베테랑 선수들에게도 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노쇠화는 당연한 일이 아니죠. 강민호 선수 커리어 마지막에 우승 반지를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총총!